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 나란히 공식 하나씩 나왔습니다. 일단 BM 공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요게 아래에 보고 사유에 뭐 장내 매수를 했다 혹은 뭐 장내 매도를 했다 요런 내용인데 주요 계약 변경이라 써 있습니다. 변동 사유를 보면 주식담보대출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만기 연장이라 되어 있고요. 다트 지난 공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공시는 자주 나왔습니다. 단순한 계약상의 만기 연장 혹은 변경으로 인해서 의결권 주식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이걸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빔이 어떠한 형태로 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규모와 대상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2부 대량 보유 내역에서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들은 뭐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뭐 NH농협은행, KB은행 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만기일도 볼 수 있는데 요런 만기일마다 계속 변경되는 공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스케줄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매매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 내용들은. 그리고 요 담보 계약들이 얼만큼의 이자를 땡겨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3%에서 많게는 7%까지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전혀 문제없는 공시입니다. 오늘 중요한 공시는 에코프로 쪽에서 나왔어요. 에코프로 쪽에서는 어제 공시 하나 나왔고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공시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이고요. 대상은 에코프로 CNG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보면 출자 금액은 475억 원 정도 됩니다. CNG가 총 출자하고 싶어 하는 게 665억 원인 걸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자금은 에코프로 측에서 자금 출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CNG가 어떤 기업인지, 이 돈을 빌려가는 그 대상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 이 유상증자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CNG는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폐배터리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폐배터리를 완전히 만드는 단계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BM에서 양극재를 만듭니다. 그 양극재가 폐배터리가 돼서 돌아와요. 그럼 CNG한테 가요. 그럼 얘네는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나 배터리 스크랩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 등의 유가금속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구체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복합염을 제조를 해요. 그럼 요게 다시 이노베이션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머테리얼즈한테 가서 최종 단계인 BM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럼 BM은 또다시 양극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진행했었던 부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스 정중앙에 써 있더라고요. 클로즈 시스템. 에코프로 계열사들 모두 다 집중하고 있는 역량이 요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 국내 2차전지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클로즈 룹 시스템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결국에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이걸 회수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이 단계까지, 이 무한 순환 동력을 만드는 것까지 회사 내부적으로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포부입니다. 물론 이게 영원하진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해 기술력이 CNG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지면 CNG 혼자 하지 않고 CNG가 외부로 수주를 줄 수 있죠. 더 낮은 단가로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에게.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외부로 주는 것과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돼, 외부로 주는 것은 다른 얘기죠. 단가 협상력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포지션이 요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요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클로즈 시스템, 이건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튼 오늘 나왔었던 공시 외에도 어제 나왔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 요것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폐배터리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나온 공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공시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란 공시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업체인 PCAM JV라는 곳에다가 827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PCAM JV라고 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색해도 안 나와요. 검색해도 이게 어떤 기업인지를 알게 된다면 얘가 과거에 뭘 했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혹은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데 PCAM JV라고 써 있습니다. 가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는 포항 캠퍼스 조인트 벤처를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P를 포항, CAM을 캠퍼스, JV는 조인트 벤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전구체 생산을 한다. 네, 여기 미래 전구체 시장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말한 거 보니까 뭐 제가 말한 것처럼 포항 캠퍼스에 있는 어떤 조인트 벤처의 개념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요 내용 또한 인터넷 검색해봐도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회사에 들어가도 딱히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다른 공시가 나오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 같고 현재 발행회사의 회사명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표자는 미정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미래 전구체 시장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는데 이걸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을 했고 그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떤 부분에서 파트너십이 좀 필요한가를 추측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얘네가 요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구체 합성 기술 개발. 정말 솔직히 요거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구체 합성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공대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척척 박사인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설명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문과인, 순도 100% 문과인 제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요 표만 놓고 봤을 때 용량과 안정성, 그리고 가격, 비용, 그리고 안정성. 결국에는 용량과 안정성, 비용 요 세 가지를 완전히 셋 다 만족하는 거는 아직까진 없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전 이해가 되고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떠드는 게 저로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고안정성 코일쉘 기술 개발인데 이게 전 사실 제일 관심이 많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고밀도의 양극재를 만들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 솔루션 중에 일부를 단결적 양극재에 개발해서 찾고 있는 건데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코일쉘로 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잡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계열사 측에서 나온 거는 단결적 양극재 혹은 요 코일쉘 기술 개발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농도 900원 전구체 합성 요소 기술 개발 있죠. 요게 사실 꽤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학술지에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2012년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용량 키우고 폭발 위험 낮춘 리튬 전지라고 한양대 선양국 교수팀 연구에서 나왔었던 거고요. 2006년에 미국 화학회지에서 코어쉘 구조를 먼저 소개를 했었고 2009년에 농도 900 구조를 양극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떠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원리를 찾다 한들 이걸 양산하는 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한참 전에 나온 기술이고 소개된 적이 있는 기술이지만 이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양산에 접목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노력하고 있는 거고 한양대 교수팀 말고도 저희 카이스트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혼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산학 협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도 어떤 기술 개발을 할 때 회사들끼리만 자꾸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려는 모습보다는 산학 협력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화는 미국에서 좀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게 양산화 기술 개발, 파일럿 설비를 활용한 기술 개발, 양산 공정 설계 기술 개발, 반응 자동화 기술 개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사업 분야, 특히나 이 연구 개발 분야를 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머티리얼즈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양산 기술보다는 폐배터리 쪽 기술과 전구체 안정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원자재 가공 기술 개발인데 요것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형들 있죠. 요거 코엑스에서 열렸던 배터리데이 가보시면 요거 다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별 감흥 없었습니다. 그냥 신기하게 생겼다 하고 왔어요. 아래 나와 있는 황산화 공정 기술 개발도 요 원자재 가공 기술 개발이랑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코어쉘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구체 합성 기술 개발인데, 저는 이 고안정성 코어쉘 기술 개발이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안정성 확보, 여기서 안정성 확보라는 건 단순히 화재가 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성능 안정성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화재 나면 무섭죠. 실제로 뭐 지하주차장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라면 아파트가 다 타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불이 잘 안 꺼진대요. 물론 눈앞에서 전기차가 타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화재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죠. 배터리가 터지면 안 되니까요.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차를 타는 건데 갑자기 차가 터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화재 안정성도 중요한데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능 안정성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능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코어쉘 기술 개발하는 것이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단결적 양극재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한다. 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공시는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고 몇 주가 취득이 될 거고 몇 주를 출자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현금 취득 구조로 한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리고 목적까지 다 나오죠. 근데 얘네가 미래 전구체 시장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와 목적어잖아요. 미래 전구체 시장 대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전구체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나중에는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대상 회사를 좀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같이 나와 있던 PKM, PCAM, JV 얘네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가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만약에 얘네가 특정 어떤 회사 이름을 나와 있었다면 이 회사를 검색한 다음에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얘네가 갖고 있는 것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서로 뭘 협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본 겁니다. 아무튼 어제와 오늘 공시가 에코프로 쪽에서는 합쳐서 2개가 나왔고 BM 쪽에서 하나가 나왔지만 BM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해도 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에코프로 쪽에서 나왔었던 CNG 관련된 내용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모두가 CNG와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이 뭘 하는지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유튜브 댓글에서 보면 뭐 공매도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혹은 뭐 불특정 다수의 어떤 세력들과의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게 주식의 묘미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사실 상대가 누가 됐던 간에 결국에 내가 많이 알면 알고 있을수록,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 해당 종목에 많을수록 저는 흔들리지 않은 탄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달드린 내용들이 사실 엄청난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보지 않는 내용일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순수 100% 문과이고 과학을 전 중3 때 접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딜레마가 올 때도 있어요. 내가 과학 없이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에 가서도 졸업을 한 다음에 지금도 과학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저렇게 좀 봐도 뭐 화학 공식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합성 기술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본인이 공학 쪽을 나와가지고 잘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서로 알려주고 서로 배우는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